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3.15 부정선거 64주기를 맞이해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5장 26절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회개를 거부한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와 더불어 4.15 부정선거 국가적 죄악 회개 촉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제목이 긴데요. 우선 오늘 제가 이 에레미야의 이 말씀 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여기 파수꾼이라는 이 그림 있잖아요. 뒷배경이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은 사실은 이것이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이게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경고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이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에게도요. 그래서 이 경고의 나팔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불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이제 에레미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죄값을 선지자에게 찾겠다, 파수꾼에게 찾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또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또 우리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오늘날은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경고하라고 그랬잖아요. 경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이제 요즘에 교회들이 무슨 뭐라 그러냐 반공 이돌 얘기에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젊은 목사들이요. 여러분 이 반공 이데올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고요. 이 파수꾼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이제 경고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경고를 바라냐면은 오늘날 이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공산주의와 이렇게 최전방에 있잖아요. 그 공산주의 사상은 완전히 무신론에 입각한 폭력혁명, 계급투쟁 이런 것이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지금은 다 이렇게 없어졌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이것이 계속 우리 주위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북한만 봐도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고요. 또 사형을 당하거나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고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젊은 신학생이 막 자기 레포트를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고 막 써가지고 발표하는데 보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은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 무슨 자유주의, 현대주의, 자유, 근본주의 막 얘기하다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은 또 신학자들은 또 반공 이돌 얘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걸 얘기하고 있다. 막 이렇게 막 자기는 그렇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분은 저 북한에 가서 한 달이 아니고 하루만 살다 오세요. 하루. 일주일도 필요 없어요. 하루만 살다 와봐요. 어떻게 됐는가요? 그게 반공 이돌 얘기 이런 건 관계가 없습니다. 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경고하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경고하라 그랬잖아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런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이념 우상이라든지 반공 이돌력이 이런 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고하는데 이거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멸망당하는 광경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결국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얘기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정말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정선거가 이렇게 자행이 되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거고요. 식민지 시대나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지난주 2.18 독립기념일인가요? 그때 독립선언 동경 유학생들이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도 국민 주권을 회복하자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 현재 식민지 국가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식민지 상태입니다. 식민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인해서 주권을 빼앗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되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3.15 부정선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렇게 부정선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정말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지금 다음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우리 이제 부활절이 3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주간인데,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 지금 아주 긴급한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정말 또 3월 15일이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정말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3.15 부정선거가 뭐냐?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려고 합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제가 이거 3, 40분에 1시간에 다 맞춰야 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1954년 대통령 중임제를 이제 철폐를 개헌했어요. 물론 개헌이 이 중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시간상 생략하고 중임제 개헌을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마 이것이 삼선 개헌인가 그래요. 그걸 철폐해가지고 계속 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그 날짜 계산하는 거는 1960년도 해가지고 1950년도 1948년 1회 했잖아요. 그러면 2회는 1952년, 그 다음에 3회는 1956년, 1960년 4회가 되잖아요. 4차. 근데 그 4차가 아닙니다. 요게 그 안에 무슨 사연이 있어요.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1954년 중임제를 철폐했다. 요거는 좀 여러분이 요 날짜. 그다음에 이제 1960년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3월 15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제도가 오늘날은 대통령만 선거하는데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따로, 그다음에 부통령 선거 따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대통령 하면 부통령은 따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확실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조병욱 이 대통령 후보였었는데, 마병으로 죽습니다. 미국에 가서 치료하러 갔다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당선이 된 겁니다. 선거 하기도 전에요. 그 당선됐으니까 대통령 선거 부정을 일으킬 그런 관련이 없는데,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나이가 86세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재임 중에도 세상을 건강상으로 정말 이렇게 이제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통령이 이걸 승계받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통령 선거가 중요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여당이었던 그 이승만 대통령 자유당인가요?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그 부통령을 이 부통령을 단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부정선거를 했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건데요. 그 반대편은 장면과 조병옥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부정선거 이 내용을 보면은 요 뒤에 제가 써놨는데, 아무튼 요 마산시에서 대규모 항쟁이 발생했고 8명이 사망하고 72명이 부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4월 19일 전국적으로 항쟁이 확산되는데, 고려대에서도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또 죽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에 고려대에서도 크게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가지고 요 4.19 때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4.19 학생의거라고 그러죠. 저희 때는 학생의거로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4.19 혁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다 바꿔놨습니다. 저희 때는 광주 사태인데 요즘은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제주 4.3인데 제주와 뭐라고 바꿨더라고요. 제주 4.3 항쟁인가요? 또 민주화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요. 그리고 이제 요 4.19 혁명으로 이렇게 또 이제 이걸 바뀐 것 같은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의거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5.18은 5.18 사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19는 4.19 의거, 학생의거 이런 식으로. 왜냐? 저희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이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학생이 3월 20일 대통령이 하였는데, 물론 이제 이때 4.19 때 거의 100명 이상이 이렇게 사망하고, 그 다음에 다치고 부상당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1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수가 사망을 한 거죠, 당시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하야이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로 갔는데 예, 결국은 거기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서거하시는. 그리고 부정선거 내용은 뭐였었냐면요. 40%가 사전투표였대요. 당시에. 대단한 거죠. 40%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3인조, 제가 이거 뭐 알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투표가 있었고요. 또 내통식, 또 기표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함을 바꿔치기.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요 투표함 바꿔치기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이거 혼돈시키고 막 이게 대표 혼돈시키고 득표수 조작을 했고요. 요거는요, 제가 여기 왜 동그라미 쳤냐면은, 그리고 요 40%의 사전투표. 결국은 이렇게, 당시에도 이렇게 미리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이 사전투표가 결국은 이렇게 부정선거의 온상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어때요? 오늘날도 이 사전투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제가 뒤에 말씀드린 4.15 부정선거도 당일 투표가 있고 사전 투표가 있잖아요. 주로 이 사전 투표에서 부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당선자가 바뀌는데, 이게 사전 투표가 여기서도 보면 40% 사전 투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예측하기는 올 4월 12일, 다음 달이죠. 여기서 사전 투표가 거의 40% 육박할 것이다. 막 이랬는데, 이게 부정선거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전 투표가 득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서 그럼 4.15 부정선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은 2020년 4월 15일 그 300명 국회의원이 이렇게 이제 그 당선된 선거에서 뭐 지금 그 통계상으로 보면은 그 왜 4.15 부정선거가 이게 3.15 부정선거는 이게 확정적이잖아요. 근데 4.15 부정선거 아직도 이게 뭐 전혀 수사도 안 하고 또 확정도 안 됐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음모론이 아니냐? 여러분, 음모론이라는 것은 허위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퍼뜨리거나 가짜로 이렇게 하는 걸 음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4.15를 부정선거라고 그러냐면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도 홈페이지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 다운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몇 명, 투표수 몇 명이고 그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믿고서 그냥 다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선거를 받아들였는데 하도 이상해가지고 요 근래 와가지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때 그 이제 야당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거의 180석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당이 뭐 120석인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선거관리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완전히 부정선거의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음모론이 아닙니다. 이게 데이터와 이게 또 어떠한 사실을 두고서 이거 수치를 이렇게 한 거기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음모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금도 점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점검을 하는데 이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석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문 기자님들, 이 신문인서에서 아무도 이거를 분석을 안 하잖아요. 또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이거를 분석하고 또 이걸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2020년도뿐만 아니고 거의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게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거의 10번 이상의 이 전자개표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사용한 이후에 특히 사전선거가 도입된 게 아마 2010년인가 그 이후부터일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거의 대부분의 부정선거가 이렇게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도에는 아주 대규모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 그 전에 2018년도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였지만은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라고 그래가지고 각 도지사 뽑고, 뭐 군수 뽑고, 지방의회 뽑고, 뭐 이렇게 교육감 뽑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는 교육감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그 지방선거라고 그러죠. 그 지방선거도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당시에 서울 거만 이렇게 딱 봤는데 서울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구청장 뽑잖아요. 근데 24개 구청에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승리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에서는 뭐 이기고 지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사전선거에서는
한 구를 빼놓고 24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그 석권하는 24대 1입니다. 동으로 따지면요, 뭐 400, 300, 뭐 200 몇 개의 동이 있잖아요. 동 대부분에서 다 그러면 그 뭡니까? 그냥 사전, 근데 이 구에서도 25구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25대 0으로 국민의힘당을 누른 겁니다. 완전히 압승이죠.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 25개 구가 있다 그러면 지고 이기고 지고 이기고 이렇게 보통이잖아요. 당일 선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 선거에서는, 그리고 동으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동도 300, 아니 하여튼 뭐 굉장히 많이 동이 많잖아요. 뭐 200개 동이다 그러면 200대 0입니다. 사전 선거에서는. 여러분, 이런 건 통계는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음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일정한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 부정선거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지만, 5.18 같은 경우도 그 5.18에서 거기 보면은 민주화라고 그러지만, 거기에 한 1000여 명의 정체불명의 사진이 유엔의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 같은 게 다 있어요. 그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정체불명의 1000여 명의 무장 세력들이 있습니다. 막 거기에 장갑차를 몰고 다니거나 아니면 기관총을 들고 다니고 수리탄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 강주도청에서는 전남도청에서 이미 여기 한 2000여 발의 다이나마이트가 장착돼 있고요. 그거 당시에 그 상황으로 거의 그게 폭파되면 3분의 1, 광주시가 한 3분의 1 날아갈 정도로요. 그러니까 그러한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특히 이렇게 사진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한 1000여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 이게 안면인식으로 요즘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분리해 보면은 근데 없는 겁니다. 없는데 우연히 북한에 이렇게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이제 사진들이 다 나와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면인식이 일치되는 게 엄청 많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 정말 북한의 고위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군부의 고위층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부의 고위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북한군이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여기서 이것이 민주화냐 아니냐, 또 전두환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전라도를 싫어하느냐 미워하느냐, 경상도를 좋아하느냐,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살인사건 하면 거기에서 DNA 수사하고 그러잖아요. 안면식, 지문 채취하고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데이터, 그것도 유엔에 등록된 사진에서 저도 이렇게 볼 때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많아서 저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의심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요즘에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안면식으로 이렇게 잡아내는 겁니다. 잡아내는데, 그래서 이 4.15 부정선거도 마치 이렇게 음모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다 음모론 그런데 5.18도 마찬가지로 4.15도 음모론이 아니고, 그래서 어디까지 데이터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운받아, 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이 부정선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06년 4월 15일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래서 3.15 부정선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거는 전자개표위원 통계 조작 2번에 통계 조작 부정선거라고 그랬죠. 주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당선시키는 데 사용해요. 죄송합니다. 왜 그 당을 이렇게 그쪽으로 사전선거에서 이렇게 완전히 그것이 뭐라 그래야 되나 다 승리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또 이거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이거를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오늘은 3.15 부정선거 64주기를 기념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주로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물론 국민의힘도 통계를 볼 때 깜짝 놀라는 경우는 간혹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나 이 정체성이 좀 국민의힘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또 당선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전선거에서 통계 조작을 했다. 이것이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이렇게 그거를 추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선거를 뭐라 그러나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거를 수사하는데 서버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개표 과정 이런 거 다 수사를 하는데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 아무리 선거 재판을 신청하고 또 수사를 고소 고발해도 전혀, 더군다나 이 방송에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방송에서 TV 언론 전혀 움직이질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게 3.15 부정선거 때는 여기 보시면
엄청난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치인들도 막 들고 일어났고요. 근데 이 4.15 부정선거는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너무나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왜 그런지, 3.15 부정선거에는 왜 그렇게 정말 그냥 속된 말로 피우면 난리를 폈는데 왜 4.15는 조용한지,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이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지방에도 사법권 출신들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라 그래. 그게 그냥 아주 고정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별정직 이런 식으로 감시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정규직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 명예직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바지 사장이라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선거에서 뭐 몇십 년 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이 뭐 그냥 막 숫자 속이고 이런 거는 뭐 그냥 아주 쉽겠죠. 그리고 선거 재판도 대법원 판사에 의한 단심제이기 때문에 사법 카르텔을 형성하여 재판 지음에 기각을.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써놨죠. 재판하더라도 1, 2군데 하면서 시간을 끄면서 투표함 통과리 시간을 벌어줘 통과리하게 한 후 나머지 재판은 선거재판 1심제 악용하여 대법원의 대법관이 무조건 기각 처리해 부정선거를 은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도 거의 여기 기사 나온 건데 스카이데일리라는 기사를 제가 이렇게 캡처했는데 여기 보면 4.15 사법농단 1234일 재판을 안 한 거예요. 거의 3년 넘게. 김명수 대법관이 지난번에 작년인가 이렇게 은퇴했잖아요. 은퇴라고 그럽니까? 뭐야. 퇴직하면서 그리고 기각시키고 나갔습니다. 그 대법관, 나가면서 동시에 기각시키고. 그러니까 선거재판을 지원해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몇 번 선거재판을 했어요. 하기는. 3건인가 4건. 근데 3건인가 4건 했는데 대충. 그것도 다 여기 보면은 여기 기사입니다. 그것도 대법관을 제가 여기 써놨죠. 여기 기사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대법관을 변조 가담 의혹 받는다. 그래서 선거 재판에서 대법관들이 변조한 그 가담의 의혹을 받는 겁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변조 가담 의혹.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거 신문 기사에 짜맞듯이 결론 충격.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여기 밑에도 보시면은 여기 여기 보시면 이게 선거 재판할 때 그 사진을 찍어둔 건데 이 기사에 나온 거죠. 이게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그냥 이게 이런 게 아주 인쇄해서 자르고 이렇게 흔적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이런 거를 심사하지 않고 재판 적당히 해가지고 이 기사에 여기 나오잖아요. 126건 모두 끝나.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단심제입니다. 이거 126건 여기 모두 끝났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26건이 모두 끝났다고. 여기 126건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말 이것이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126건 이게 글씨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 126건 모두 끝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좀 내려드릴게요. 여기 여기 나오죠. 126건 모두 끝나 이렇게 나오죠. 126건 모두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끝내놓고 그냥 재판도 안 하고 한 3건 정도 하고서 3건도 이렇게 적당하게 여기 뭐가 잘못된지 그거 나온 건데 글씨를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가 이렇게 정말 아주 심각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과리라는 말이 나오죠. 통과리. 여기 이제 부정선거 보면은 여기 통과리 했다. 근데 이 통과리 한 것이 아까 여기 3.15 부정선거 때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3.15 선거 때도 투표함 바꿔치기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투표함 바꿔치기. 그렇죠? 투표함 바꿔치기. 아주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나 지금 4.15 부정선거나 수법이 비슷한 겁니다. 지금 이게 전자개표기 때문에 특히 숫자를 통계를 조작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그동안에 2010년 전자개표기 도입된 이래 이렇게 계속 해오다가
그 다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해보다가 나중에 보니까 2020년 대규모라고 이제 마지막 2024년 다음 달이죠. 이 선거 때 아마 마지막으로 이제 또 이거를 지금까지 성공했는데 걸리지 않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 부정선거를 막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그러고 의문을 제기하니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마지막 남은 기회, 마지막이 공산화의 기회죠. 공산화의 기회. 왜 국회의원들이 200명이 넘으면은 얼마든지 대한민국 남북으로 이렇게 뭐 연방제 통일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산화 딱딱딱 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 기회로 하는데 이제 지금 최종 그 공산화의 최종 이게 뭐야? 병기가 뭡니까? 최종 병기. 부정선거인데 어떻게 할 건가? 투표함 통과리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 선거관리인 도장이라는 게 있죠. 그런 걸 위조해가지고 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아마 계획을 또 짜고 있을지 모릅니다. 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이렇게 파수꾼들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 사명 안에 이렇게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정말 대한민국 이렇게 멸망하기 전에 합법적으로 공산화되는 건 멸망하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면 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에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에레미야 5장 본문에 들어가면요. 제가 이게 정말 서두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이건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멸망하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렇게 멸망했어요. 그거를 이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기 전에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 걸 보고, 그거를 정말 나라가 멸망하기 전인데도 국민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저 제사장들이 전혀 그를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Horrible and shocking thing이라고 그랬어요. Horrible and shocking thing.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horrible하고 shocking thing 이런 게 지금 그러한 일이 어떻게 돼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3.15 부정선거 때는 4.19 학생회의고 뭐 지금 혁명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4.15 부정선거에는 다 조용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3.15 부정선거 때는 뭐 언론들이 막 들끓어 났어요. 막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다음에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 당시 야당 정치인들이 막 들끓어 나고 온 국민이 들끓어 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조용한 겁니다. 언론도 조용합니다.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통계만 이게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그 뭐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정말 부정선거 이제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사 기자나 또 TV 어나운서 또 앵커 하시는 분이 있죠. 뭐 JTBC, 그다음에 MBN, TV조선, 그다음에 뭐 KBS, SBS, MBC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게 눈에 안 보이면 그거 보고서 그거 제가 볼 때는 중학생 정도 수준만 돼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전혀 보도를 안 합니다. 전혀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3.15 부정선거 야당 의원들이 주로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이상한 것은 우리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 많은 표를 줬는데 반대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제기를 해야 되니 안 하는 겁니다. 아마 선거가 무효되면 자기들의 그나마 국회의원 된 것도 잃어버릴까 하면 안 하는지 안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겠죠. 전혀 제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물론 윤 대통령이 되셔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저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굉장히 저도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나 이 부정선거는 우리 가정으로 말하면요. 집이로 말하면 불난거나 마찬가지예요. 불난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 불을 먼저 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의료 개혁 하신다고 거기에 뭐 개혁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부정선거라는 이건 막 불이 난 겁니다. 이 불을 먼저 꺼야 되는데 지금 다른 일을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호러브세. 물론 지금 한동훈 또 법무장관일 때도 이거 전혀 언젠가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이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질문하니까 저 4.15 부정선거는 내가 법무장관 되기 전에 일이라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고요. 국회 녹화된 방송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경찰서장이 바뀌었는데 그 경찰서에 바뀌기 전에 이러는 범죄 사건이 있는데 뭐 살인 사건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새로 왔으니까 내가 없을 때 일하는 거라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5.18 이 선거 유세할 때는 이렇게 가서 5.18 묘지에 가서 또 이렇게 무릎 꿇고 그러면서 헌법에 꼭 넣겠다 이 말씀 하시면서 이 4.15 부정선거 이런 것들은 전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침묵을 하고 있어요. 야당 의원들은 물론 거기에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침묵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좀 이거 문제 제기를 하겠죠. 자기들의 뭐 부정선거가 뭐 다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거를 수사를 독려하고 또 밝혀야 되는 게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집에 불이 났는데 이걸 안 끈다는 건 그거는 좀 뭔가 우리가 우선순위를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가 무섭고 놀라운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 거야. 왜 이것이 무섭고 놀라우냐? 이것이 더 그래서 다음 달에도 4월 10일 2024 올해죠. 이 총선거 때도 마치 부정선거가 2020년처럼 일어난다면 그때도 180석을 차지했잖아요. 뭐 200석이 넘게 부정선거를 시도했다. 그럴 때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세요? 합법적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합법적인 공산화 돼가지고 우리가 멸망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고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이거를 또 특별히 제가 여기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로 이렇게 무섭고 놀라운 일이냐면 여기 써 있죠. 유다 백성들이 그냥 죄를 졌습니다. 죄를 졌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 의인이 한 사람이라도 없다 그럽니다. 그 정도로 죄악이 넘쳤어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겁니까? 에레미야서 5장 1절. 너희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한 사람. 결국은 이렇게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랍고 무서운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얼마나 이 부정선거는 이미 전자개표에 도입된 일에 계속 이어지다가 2018년도 예를 들면 2018년도는 2020년도는 국회의원 선거였죠. 다음 달에 만료되죠. 그 다음에 2018년도는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에는 그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 막 뽑고 그러는 거예요. 구청장 뽑고 이런 거요. 그때에도 부정선거 통계를 보니까 부정선거 흔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작은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2020년 대규모로 이렇게 부정을 했는데 그 당시 서울의 25개 구청에서 25대 0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사전선거에서. 그리고 그 25명 중 23명, 거의 75% 이상이 전라도 구청장이었습니다. 전라도 분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라도 분들이 민주화 그러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선거에 이용당하거나 또 거기에 이렇게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전라도 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 대한민국에 정말 굉장한 위기에 처해질 수가 있어요. 예멘 같은 게 보세요. 예멘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북예멘, 남예멘. 거기다 또 중간에 요즘에 많이 일어나는 게 후티 반군이라는 게 그 예멘에서 그 예멘은 세 가수로 나눠진 겁니다. 후티 반군이라고. 그 후티 반군이 독립적으로 또 내전 그냥 북예멘, 남예멘, 후티 반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라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정말 공권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공자 명단도 밝히려도 안 말이에요. 또 유공자도 거기에서 5.18 유공자도 거기 나름대로 또 따로 이렇게 예? 여기 국가보훈처가 있는데 거기에 마음대로 이렇게 따로 지정하고 또 이렇게 뭐 총선거나 무슨 뭐 국회 뭐 대통령 선거 총선에도 거기는 전라도 분들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죠. 이런데 뭐 거의 90% 이상은 40년 이상이나 그쪽으로 지지해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멘하고 비슷합니다. 북예멘, 남예멘. 또 후티 반군이 뜻이에요. 물론 전라도분이 반군이라는 건 아니고 그 셋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라 예멘하고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이렇게 부정선거가 자행됨으로써 이 나라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1절이겠죠. 왜 벌어지는 이유라고 썼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쩌리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 교회들이 자신의 교회 안위만을 위해 국가가 붕괴되어 있는 것을 수습한가. 파수꾼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 적어놨죠. 에스겔 33장 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 경고를 해야 되는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멸망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떠한 그 제약상이 있었느냐? 어떠한 제약상이 있냐? 여기 보시면은 남유다가 정말 여기서 물론 여기 제약에 보시면은 요 5장 오늘은 여기 26절 28절인데 요 앞에 26절 앞에 보면은 여기 10가지를 제가 써놨습니다. 불의, 위선적 신앙, 회개 불가능, 하나님의 법을 모르, 우상숭배, 음행, 패역함,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그 앞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26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온갖 나쁜 거는 다 들어있어요. 여기 26절에 보면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여기 26절, 28절에 나온 걸 가지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요거는 뭐예요? 악인들이 약자를 착취한다. 이런 겁니다. 악인들이 약자를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잡는 그물이라고 그물로 새를 잡듯이 사람을 괴롭힌다. 여러분, 여기 새들은 정말 사람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꼼짝없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덫을 놓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에 그 다큐멘터리 보면은 이제 짐승을 덫에 접해서 잡는 것, 또 새가 그물에 걸려 잡히는 거, 새 그물에 걸려 이런 거 참 보면은 정말 그 새들이나 그 짐승들이 어이없이 당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게 덫을 놓거나 이렇게 매복해서 이렇게 착취를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또? 속임으로 부와 권력을 차지합니다. 요거는 27절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의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돼. 속였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부자가 됐다 그랬어요. 번창하고 부자가 됐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요 아모스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건 뭐야? 속임으로써 부와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질하며 뇌물을 구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으며 가부와 성소 다 이런 것이 다 죄악으로 가득 찬 겁니다. 이렇게 죄악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뭐 있어요? 법과 정의를 무시하 재판관들의 불의. 그래서 여기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고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으며 이거는 재판관들의 불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재판관들이 특히 이제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죄를 보면은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 꼭 언급합니다. 여기 항상 이 재판관들의 타락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는 그 판사의 그 판결을 존중하라. 다 이렇게 존중합니다. 나는 그냥. 그러나
이 성경에 보면 구약이나 뭐 성경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에 보면 이 판사들이 법과 정의를 무시한 이 재판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이러한 것을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기 2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아까 여기 이제 제가 여기 봤지만은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벌하고 보복한다 그랬어요. 보복하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것으로 제가 마칩니다. 그러나 그 앞에 부분에 저기 에레미야 앞에 부분에 나오면은 제가 몇 가지를 적어놨어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와 이리와 표범으로부터 약탈을 당한다. 에레미야 5장 6절.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다. 하나님께서 이게 동물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뭐 호랑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잡아먹고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는 막 그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요새를 파괴당한다 그랬어요. 성이 파괴된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고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거는 이제 성벽이 파괴된다. 오늘날로 여기 말하면 여기 아까 여기처럼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파괴됐듯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성벽이 파괴되고 요새도 파괴된다. 예? 성벽이 사자와 이래 그 다음에 요새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는 또 포로가 된다. 이거는 에레미야 5장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리라.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이 뭐냐면은 너희의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게 포로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해가지고 그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가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다 포로가 돼 잡혀갔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이러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 부정선거를 덮으면은 여러분 이게 나라가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또 수사하고 촉구하라는 겁니다. 물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4.15 총선. 이거 뭐 다 지난 다음에 재판도 거의 다 끝나간 다음에 하고서 뭐 기각 처리하고 단심제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5.18 같은 경우도 뭐 완전하게 이게 밝히질 않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5,000명 유공자 명단도 안 바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막 음모론이라고 그러고 막 또 엊그제도 보니까 어느 지금 여당 정치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인천에서도 어느 정치인이 그걸 얘기하니까 여론 언론에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TV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TV에서 뭐 MBC, SBS, KBS 똑같이 그거는 MBN 뭐 같이 공격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이미 우리나라가 이게 언론이 뭐라 그러나 그러한 어느 일정한 이러한 4.19 부정선거 전혀 보도 안 하잖아요. 그것을 이러한 것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마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난하더라고요. TV나 이런 데서. 뭐 사표내라 나가라고 막 그러고요. 그래서 또 그만두게 됐어요. 보니까 어느 당에 나가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 수도 없이 여러분들이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쳐라, 경고하라. 그거를 멈추지 말고 경고해서
전하라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거를 하는데 엄청난 그 핍박과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5.18 그래서 제가 얘기는 5.18이 그렇게 그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또 천여 명의 무장 세력 이런 거를 그냥 밝히지 않고 김정일 대통령이 그냥 후다닥입니다. 그냥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6.25 전쟁 사과도 받지 않고 막 그러면서 그냥 올라가가지고 내려서 뭐가 돈이 왔다 갔다 하더니 다 덮였잖아요. 이런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핵무기 재앙이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또 4월 15일 부정선거를 이게 밝히지 않고 또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합법적인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공산화. 지금 마지막, 이게 4월 10일 얼마 남지 않았겠죠? 지금 뭐 선거관리위원회 거기에 침투해 있는 이 공산혁명 세력이라든지 민주화를 가진 공산화 세력들이 얼마나 마지막 기회다. 이제 많이 막 들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절대로 양보 안 하잖아요. 뭐 전자개표기 계속 사용하겠다. 또 선거관리인 투표, 도장 그거 하면 뭐 인쇄로 하면 얼마든지 그 표를 갖다가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절대 포기 안 하겠다.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도 안 하고 있잖아요. 왜냐? 그것이 이제 마지막 최종 병기거든요. 공산화의 최종 병기죠. 그동안에 뭐 20년 동안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개표기 생긴 일에 사전투표 생긴 일에 뭐 10몇 년 이상을 20년 이상을 갈고 닦고 연습해 왔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4월 10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가 남았겠지만요. 여기에 써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하나둘씩 이제 들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심각한 고민에 지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 3.15 부정선거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4.15 부정선거는 왜 조용한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했어요. 왜 조용한가? 언론, TV, 정치인 다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그 언론 같은 경우는 뭐 KBS, SBS, MBC 뭐 요즘에는 뭐 KBS가 사장님이 바뀌더니 조금씩 보도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뭐 내일 모레면 이게 다 임기가 끝나는데요. 재판은 다 이미 기각시켜놓고 나가고요. 이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그 제가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는 이 방범주의 정치인입니다. 철저한. 왜냐면 엄청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공주의 정치인은 데모 항의가 엄청나고 친북, 중북, 뭐 친중 정치인 때는 조용하고 침묵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 정치인들에게 그 표가 몰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조용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표가 오늘의 뭐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로 다 몰렸다 그러면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막 그냥 난리 났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패턴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근데 이것이 거의 5.18을 KBS, SBS, MBC 뭐 이런 아이템 뭐 이거를 막 조금만 뭐 하면 음모론이나 막 하는데 4.19는 조용하고 4.15 부정선거에 대한 조용하고 또 친중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방어민주 정치인들은 막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사회가 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학도 이미 90% 이상이 자기영화됐다 그럽니다. 자기 역사학자들 여러분 저 TV에 보면은 뭐 저 유튜브 뭐 엄청난 조회수를 잘하는 역사학들 뭐 이름 날리는 역사학들이 엄청 많잖아요. 뭐 얼굴도 뭐 외모도 멋있고 뭐 잘생기고 인기도 좋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에 보면 이 근현대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거의 다 자익입니다. 90% 이상이. 그리고 KBS, SBS, MBC 뭐 영화 특히 그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되게 대부분의 영화들이 거의 뭐 8, 90%가 다 좌익 그런 영화입니다. 뭐 멜로드라마 이런 건 좀 그런 거 좀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그런 패턴을 제가 이렇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여기 이렇게 있으면 다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진멸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수많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여기 에레미야 5장 10절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걷거라. 또 5장 18절 여호와는 말씀이라 그때도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진멸이라는 건 완전히 없애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그 4.15 부정선거에는 그전에도 부정선거가 있고 또 공사나 위기에 처해있고 수없이 그랬지만은 뭐 지금 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북한에 가가지고 연방제 하겠다 이렇게 다 서명까지 했잖아요. 그 서명하는 서류들이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정식 사인 서명한 게. 그 연방제라는 거 왜 공산화나 된 거죠. 공산화나 마찬가지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공산화 되지 않고 그동안 이렇게 버텨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때도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무조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남유다의 죄악상. 죄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이게 뭐예요? 오늘날 3.15 부정선거는 일어나는데 4.15 부정선거는 침묵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 죄악상. 4.15 부정선거 이거. 근데 당시에 유다에는 어떠한 일이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유다에는 여인들의 약자를 착취하고 속임으로 부하 권력을 차지하고 법과 정의를 무시한 재판관들의 불의가 있었다. 또 이거 외에도 한 10몇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남유다의 제약이나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 어떻게 되느냐. 사자와 이리와 표본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또 요새를 파괴당하고 포로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그래서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경고하고 파수꾼 나팔을 불었지만 경고했지만 그걸 듣지 않다 이렇게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약하게 된 경우에 1960년 3.15 부정선거 64주기를 맞이하여 국가적 죄악인 2020년 4.15 부정선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끝이 나고 연방제 통일이라는 공산화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으므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1960년 3.15 부정선거의 교훈을 되새겨 2020년 4.15 부정선거로 수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이어가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언론, 정치인,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4.19 학생의거를 일으켰는데 2020년 4.15 부정선거는 3.15 부정선거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디지털 부정선거인데도 언론, 정치인, 학생들, 국민들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은 부정선거의 수혜자가 북한과 3번에 걸쳐 연방제 통일을 서명하고 내려온 대통령이 있는 지금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은 친북, 종북, 주사파 세력들과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세력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하여 연방제 통일을 통한 공산화를 획책하여 버리는 최후의 항전이라고 짐작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제가 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개표기가 도입된 이래 2010년 이후부터 전자개표기에 의한 부정선거는 공산혁명 세력과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세력이 점령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법원이 합작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개시하되 부정선거의 최종 병기인 사전선거에서의 투표관리관 도장 집정 날인 요청을 거부하고 전자개표기 사용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지연시키고자 하는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원 판사들을 즉각 수사하여 개혁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의료 개혁할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마지막, 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됐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까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 순교하였는데 우리 믿는 자들도 순교의 정신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니다. 제가 왜 이걸 써놨냐면요. 남베트남이 그냥 매일 그 미군이 와서 도와주고 그랬는데도 그냥 부정부패에 빠져 있으니까 미군이 가버린 겁니다. 가버리니까 그냥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러시아 전쟁에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죠. 그래 도와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부정선거나 저지르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한미군 철수나 외치고 그리고 그냥 막 이윤기 잡아서 데모나 하고 그런데 국민들이 반감하고 있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 공산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미군도 철수하고 그러면 여러분 미군 철수 외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정치인들 그냥 3개월이면 무너집니다. 우선 주식이 다 무너집니다. 주식 무너지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한 3개월이면 끝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이 지금 나라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그래서 굉장한 우리에게 지금 다음의 선거가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이런 말입니다. 인류의 희망은 참된 기독교인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제만이 자본주의의 탐욕을 막고 공산인본주의의 폭력혁명을 막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의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을